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애정에 대한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애정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은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애정 자체보다 부정감정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이제 다음부터는 부정감정을 하나하나 다뤄나가면서 애정에 대해서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애정에서 긍정감정에서 부정감정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긍정감정들이죠. 사실 우리 몸 안에 휘감고 있는 모든 호르몬들은 긍정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부정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체가 존재한다기보다 긍정감정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혹은 결핍과 제거가 발생하면서 이 부정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체는 애정인 거죠. 그리고 부정감정들은 우울이든 불안이든 공포든 부정감정들은 이 실체인 애정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애정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은 긍정 스트로크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서 애정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긍정적인 접촉은 뭐냐면 칭찬과 인정과 사랑 고백과 스킨십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 그 긍정적인 스트로크들이 그 사람 안에 애정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스트로크에는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도 있어요. 사랑을 주는 것도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되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됩니다. 지금 스트로크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 속에도 긍정적인 스트로크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스트로크 역할을 해서 애정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요. 바로 애정 결핍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애정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애정의 스트로크, 긍정적인 애정 스트로크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부정감정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정감정이 아니라 긍정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혹은 애정이 결핍이 되어서 부정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걸 긍정감정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정이 결핍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노스트로크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실제로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가 발생하지 않아요. 노스트로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스트로크가 없어요. 당연히 애정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정을 만들어내는 균형 있는 건강한 호르몬들은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균형감이 깨지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런데 애정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잘못돼서 그 애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애정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해석이 긍정적이어서 애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 유전적인 영향 이외에도 사실은 6세 이전에 사람과의 교류 상황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과 교류분석의 관점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접촉에 대한 해석의 영향력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정적인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접촉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접촉을 주는데도 그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릴 때 긍정적인 접촉이 많았던 사람들은 커서 부정적인 접촉을 줘도 주로 긍정적으로 그 접촉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그 접촉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한 그런 애정 표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로크가 없기 때문에 애정이 결핍되거나 부족해지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는 사랑을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소속된 조직이나 공동체나 현 가족 가운데에서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 지금 내 자녀와 아내나 남편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사랑을 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나 사랑의 스트로크를,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그 해석이 잘못돼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애정결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사랑을 많이 안 주는 환경 속에서도 어릴 때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그 작은 접촉으로도, 작은 사랑의 접촉으로도 큰 사랑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인 애정관을 형성하는 애정의 스트로크들을 받아들여주는 긍정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애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완전히 노스트로크가 발생을 한 것이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든 간에 이 양쪽 상황 속에서도 스트로크가 없어도 잘못된 해석 속에서 애정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애정 스트로크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세 가지 방법이 이상화, 승화, 도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건강한 건 승화적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나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안 좋지만 긍정적으로 발생시켰던 이상화나 도착을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이상화는 이런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긍정 스트로크를 상상해서 창안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화예요.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는 굉장한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가가 되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분열 같은 병들, 그 조현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 원래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잘 구축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는 경향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울이나 정서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예술가가 된 사람들이 그 예술 활동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삶의 기준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도 이상화의 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정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근데 고백한 적은 없어요. 실질적인 스트로크가 발생한 적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매몰돼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상상하는 것으로 나는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는 것과 같은 현상을 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상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투사되고 투영돼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아내는 거예요. 현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실존하지 않아요. 실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일종의 상상력으로 그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서 형성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도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상화랑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물리적이고 신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도착이겠죠. 도착이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성도착으로 해결해내지는 않지만 대체로 성도착이죠.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는 게 어려우니까, 즉 내가 평범하게 가정 안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나 범위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냐면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누리는 겁니다. 스타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누리는 거죠. 혹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통해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상 범주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살아가는 조건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누리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상적 범위 안에서, 불법적 조건 안에서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누리는 거예요. 바바리맨,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도착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불법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잘못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는 하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아내는 방식들은 그러해요. 어린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오줌을 싸거나, 어린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동생을 때리거나 하는 방법들도 다 이런 방식의 불법적 조건 혹은 비정상 범주 안에 있는 조건들 혹은 어떤 특정 물건들 속에 자기의 긍정 스트로크를 쏟아 부어서 사랑을 확인해내는 그런 방식인 거죠. 어머니가 자주 입고 다녔던 옷과 비슷한 옷을 수집하는 방식, 이런 것들, 어머니가 사용했던 향수를 수집하는 것, 이런 것으로도 이런 도착이한 방식으로 긍정적 스트로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착증자들이 막 세상을 퇴폐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는 평범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구성을 해냅니다. 근데 그 도착적 상황이 불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거죠. 승화라고 하는 방법이 이 셋 중에서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실제로 받아보지 못한 스트로크를 받아낼 수 있어요. 이상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스트로크를 받는데, 승화는 받지 못한 긍정 스트로크를 받아내는데 실체적으로 받아냅니다. 같은 호르몬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호르몬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 호르몬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호르몬을 균형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애정활동을 하는 것 버금가게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승화적 작용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감, 사람은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이 세워지고요, 만족감이 만들어지는데, 누군가로부터,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만들어지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시켜요. 저 사람, 타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타자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게 됐을 때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거지, 어릴 때부터 계속 미움만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도 기본적으로 타자에게 의지되어서 형성된다는 게 이제 교리분석적 관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타자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 속에 있지 않고 긍정적인 스트로크보다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더 많은 상황일 때 이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승화인데, 직접적인 방법이 승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만들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이 활성화되고 자기 몸이 만들어지고 균형감이 있는 에너지들이 몸을 돌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 스트로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술 활동도 그래요. 예술 활동도 그 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상화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상화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소설 속에서나 어떤 작품 속에서 찾는 것이라면, 승화는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나 자신에게 긍정 스트로크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음악을 듣고 그걸 음미하고 그 음악과 하나 된 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화적 긍정 스트로크예요. 이상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둘 다 괜찮아요.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승화가 조금 더 가치롭다고 생각해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상화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승화는 그 음악 자체, 이상화라고 하면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승화는 그 소설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야 될 긍정적인 감정을 그 소설이나 작품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죠.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 있는 긍정적인 접촉, 혹은 종교 활동하면서 그 종교 속에 있는 그 신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도 다 승화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승화적 방향들은 자기가 창안해내기 마련이에요. 여행이라든지 뭐 어떤 수집 작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가 작업을 해서 성취감을 맛본 어떤 뭐 악기 다루기라든지, 혹은 뭐 연극 동호회 이런 거에 참여해서 그런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스트로크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애정 결핍을 발생한, 혹은 그래서 부정 감정으로 갈 수 있는 나를 긍정 감정 안에 잡아두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